오늘은 절삭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인 절삭 공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의 재료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재료가 있죠.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가장 큰 재료로 대신에 값이 되게 비싸고 잘 깨지는 치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재료를 가공을 할 때 경도가 무조건 높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제 값이 비쌀 경우도 있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충격과 진동을 받는 경우에 다이아몬드가 아주 좋은 비싼 재료긴 하지만 충격이나 진동에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삭을 사용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특징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삭 공구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먼저 공작물이나 어떤 재료를 절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삭할 재료보다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도라 하면 단단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손톱으로 돌을 깎을 수 없죠. 손톱이 돌보다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구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값이 너무 비싸거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어로 표현을 하면 성형성이 좋아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경제성이 좋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에 해당되는 거겠는데요. 열 처리가 용이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열 처리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탄소강이나 합금 공구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띠지 못했을 때, 즉 경도를 더 높여야 되는 경우, 혹은 잘 깨지는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인성을 좀 부여해야 되는 경우 등을 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구의 성질을 띠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라는 것을 해주는데, 재료를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 인성을 좀 부여하는 뜨임, 이런 열처리들이 잘 돼야 우리가 원하는 공구의 그런 성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가 좀 용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삭을 한다고 하면 우리 대부분은 고속 절삭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선반이랑 밀링이라는 드릴링 이런 가공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실습할 선반이나 밀링 혹은 드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구나 혹은 공작물이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절삭을 하게 되면 마찰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되게 높이 올라가게 돼요. 몇백 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료든 기본적인 재료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가 좀 경도가 떨어져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가 좀 물렁물렁해집니다. 근데 우리 사용하는 선반이나 밀링, 드릴링 머신에서 사용하는 공구가 절삭을 하다가 온도가 좀 높아졌다고 해서 물렁물렁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온에서도 이 단단한 경도가 감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합금 원소들을 추가를 해서 고온에서도 경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거를 고온 경도란 단어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찰 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학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찰 계수가 높으면 마찰력이 되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절삭하는 것 이상으로 열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거나 공구에 큰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마찰 계수가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은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화 반응에 의해서 녹이 잘 쓴다거나 혹은 절삭을 하는 도중에 불이 붙는다거나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잘 일으키는 재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절삭 공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구비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절삭 공구의 종류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뒤로 갈수록 선생님이 1번부터 2번, 3번 쭉쭉 뒤로 갈수록 경도와 강도가 좀 세고 내마멸성도 높고 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고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질 거예요. 자, 첫 번째가 탄소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은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탄소강을 바로 이용하지는 않고 얘를 담금질이라는 처리를 통해서 경도를 좀 단단하게, 경도를 크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공구 재료예요. 탄소강을 담금질하여 사용하는 공구 재료예요.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온도로 가열을 해서 철을 빨갛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속이나 기름 속에 확 담궈져서 확 식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이거를 하게 되면 경도와 강도가 커집니다. 그렇게 경도와 강도를 좀 크게 한 탄소강, 이거를 탄소 공구강이라고 해요. 근데 탄소 공구강의 단점으로는 이제 날의 온도가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얘가 이 강도와 경도가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 고속으로 절삭을 하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징을 하나 적어보면 날 온도가 300도씨 부근 정도가 되면 경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걸 우리가 뜨임 효과라고도 해요. 자, 뜨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담금질 처리를 하면 우리가 경도와 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커집니다. 근데 경도와 강도가 커지게 되면 같이 오는 특성이 뭐냐 하면 취성이라는 거예요.
취성은 매짐이라고도 합니다. 취성이라는 거는 재료가 잘 깨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광을 담금질을 해서 경도와 강도를 높였는데 취성이라는 게 같이 생겨서 단단한데 충격을 받으면 잘 깨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 그 후에 해주는 게 바로 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성을 좀 줄여주는 건데 반대로 하면 인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충격이 좀 강하게 만드는 것. 근데 우리는 탄소 공구광이라는 것으로 절삭 공구를 사용해서 절삭을 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경도가 감소가 돼버리니까 이제 높은 고속 절삭 혹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하면 절삭류를 사용하면 되겠죠. 절삭류를 뿌려주면서 가공을 하면 되는데 절삭류의 가장 큰 우리 고속절삭에서의 절삭류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냉각작용이거든요. 온도를 좀 낮춰주는 거,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좀 개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금 공구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 탄소 공구광에 몇 가지의 합금 원소들을 첨가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좀 개선한 그런 공구광입니다. 탄소 공구광에 크롬이나 텅스텐, 니켈, 바나듐 이런 합금 원소들을 첨가한 공구 재료 합금 공구광이라고 해요. 자, 탄소광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개선을 한 거죠. 그럼 탄소 공구광보다 일단은 더 경도가 셉니다. 경도 강도가. 그래서 마모에 견디는 성질인 내마멸성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날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경도가 감소하죠. 얘는 이런 원소들을 넣으면 고온에서의 경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조금 우리 고속 절삭을 할 때, 특히 선반 가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고속도 공구광입니다. 자, 얘는 똑같아요. 탄소 공구광에다가 무언가를 더 넣은 건데 이제 합금 공구광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넣어서 성질을 개선했다고 하면 고속도 공구광은 특히 탄소광에 텅스텐이랑 크롬을 되게 많이 첨가하는 공구재료예요. 그래서 탄소광에 텅스텐이나 크롬을 많이 첨가한 공구재료예요. 자, 얘는 고온 경도가 600도 정도가 돼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온 경도가 높고 또 얘도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합금 공구광이랑 비슷하죠? 얘는 600도씨 정도까지도 경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의 경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속 가공에 적합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공구가 이제 우리 사용하는 선반 가공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바이트라고 하죠. 바이트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드릴도 고속으로 회전하는 드릴 날 가지고 구멍을 이제 뚫는 작업이죠. 그래서 드릴 날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습해볼 밀링이라는 것에서도 밀링도 공구를 회전시켜서 절삭을 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밀링 커터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쌤이 실습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 황삭 바이트 RPM을 1260 RPM으로 했죠.
이거 1분에 1260바퀴나 도는 굉장히 빠른 회전력을 이용한 고속절삭이죠.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이 고속도강에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호환된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의 이제 합금 조성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표준 고속도강 18, 4, 1이라고 해서 이게 텅스텐이고요. 18%의 텅스텐을 합금 원소를 넣고, 그 다음에 4%의 크롬을 넣고 1%의 바나듐을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표준 고속도강이라고 해요. 이건 숫자와 원소를 좀 외워두세요. 자, 지금 본 세 가지 절삭 공구의 종류인 탄소 공구강과 합금 공구강과 고속도 공구강은 탄소 공구강을 담금질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탄소강에다가 여러 가지 합금 원소들을 넣어서 성질을 좀 개선했는데, 지금부터 볼 거는 조금 달라요. 세 가지와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초경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강이에요. 얘는 텅스텐이나 티타늄 그리고 몰리브덴이라는 이런 합금 탄화물 분말을 가지고 성형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적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분말을 14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성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재료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 가루를 엄청 고온에서 압력 힘을 딱 주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딱 성형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합금입니다. 근데 얘는 고온에서의 경도가 매우 우수해요. 온도가 높아져도 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취성이라는 잘 깨지는 성질이 엄청 커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예요. 예를 들어 도자기를 생각해보세요. 도자기를 우리가 엄청 고온에서 구워서 내죠. 단단하기는 하지만 어떤 충격 힘을 받으면 깨져버리죠. 근데 우리 선반이나 뭐 드릴이나 밀링 같은 이제 절삭을 하게 되면 진동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큰 힘으로 절삭을 해내는 가공이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합니다. 충격 힘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도는 높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는 재료예요. 우리 고속 절삭에는. 특징만 하나 적어보면 고온 경도는 우수하지만 취성이 커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정도 봐주시고요. 다섯 번째, 주조 경질 합금인데요. 얘는 주 성분이 텅스텐, 코발트, 크롬, 탄소, 철인 재료고요. 얘의 특징은 상온에서는 고속도강보다도 경도가 낮아요. 고속도강이 엄청나게 경도가 높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재료들을 전체를 보면. 근데 오히려 얘는 고온에서의 경도가 높습니다. 즉 고온에서도 경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온 경도가 높은데 온도가 한 850도C 정도까지도 경도를 유지를 해요. 엄청 높은 온도죠. 850도면. 우리 철에 녹는 점이 1500도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은 아까 초경합금이랑 비슷한데 재료가 좀 다릅니다. 얘는
분말을 산화알루미늄 분말을 써요. Al2O3 이런 산화알루미늄 분말에 규소나 마그네슘 등의 산화물을 넣고 소결하는 것이. 여기서 소결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압축을 해서 가열한 것. 자, 엄청 높은 온도에서 가루를 압축힘을 딱 이렇게 주면 얘가 서로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고온에서의 경도가 되게 좋아요. 고온 경도도 좋고 내마밀성도 좋아요. 잘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좋지만 인성이 좋고 취성이 커서 충격이나 진동에 약해요. 자, 도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엄청 높은 온도로 구워내죠. 근데 도자기가 경도는 되게 높아요. 즉 단단은 해요. 근데 어떤 충격 힘을 딱 받아버리면 그냥 깨져버리죠, 와장창. 그런 성질을 가진 게 바로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반이나 밀림 같은 기계를 사용을 하면 진동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동과 충격이 되게 약해서 잘 깨져버리기 때문에 특정 어떤 절삭에만 좀 이용을 합니다. 특히나 또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절삭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면 절삭열이 발생하죠. 그 절삭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냉각제를 사용하는데 이 세라믹은 냉각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잘 깨져버려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적으면 그리고 7번째. 자, 이것은 서맷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맷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서맷이 뭐냐 하면 서맷이 어떤 용어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세라믹이랑 메탈, 금속의 합성어입니다. 즉 세라믹이 취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거 말고는 고온 경도도 높고 내마밀성도 높고 좋고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라믹의 취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재료예요. 자, 이 재료는 세라믹을 이제 개선을 한 거니까 똑같이 산화알루미늄 분말에 얘에다가 이런 분말을 한 30% 정도 혼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라믹의 취성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세라믹의 취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분말을 더 넣어서 소결을 시킨 거고요. 얘의 특징은 공구 수명도 길고, 왜냐면 잘 마모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구성인선 했었죠. 이제 절삭하려고 하는 재료가 일부 눌러 붙는 것, 바이트에. 근데 그런 현상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가장 큰 단점이 취성이었죠.
취성이라 하면 잘 깨지는 성질이죠. 근데 반대인 인성, 즉 내충격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또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좀 큰 힘이 들어가는 절삭 가공에서는 마모가 좀 잘 돼요. 그리고 이 절삭 날의 끝이 살짝 깨져버리는 치핑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힘을 발생을 하는 그런 곳은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를 중절삭 가공이라고 해요. 중절삭 가공에는 마모가 심하고 치핑이라는, 이건 공구의 끝이 깨지는 성질이에요. 깨지는 그런 결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절삭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보석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본 거죠. 8번째, 다이아몬드도 씁니다. 공구의 재료로. 근데 우리처럼 막 탄소강을 가공을 하거나 연강을 가공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지는 않고 보통 비철금속, 구리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초정밀 가공에 이용하는 재료예요. 얘는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원소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경도가 높아요. 발견된 것 중에 경도가 높고 마모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마멸성이 높아요. 단점으로는 얘도 잘 깨지는 취성이 큽니다. 그리고 비싸죠. 그리고 경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비철금속의 초정밀 가공에 이용합니다. 자, 우리 제품 500원짜리 제품 하나 만들고자 다이아몬드 재료를 비싸게 사서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공구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공구 재료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자, 마지막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재료입니다. 입방정 질화봉소, 그거를 CBN 공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입방정은 뭐냐면 금속이 어떤 결정을 이루고 있고 그 결정들의 반복,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물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결정 조직 중 입방정계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결정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질화붕소, 붕소에 질소가 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얘는 질소의 기류 속에서, 질소라는 가스가 많이 찬 곳에서 붕소를 가열하거나 혹은 염화 암모늄을 분사와 가열해서 얻어지는 인공화합물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원소가 아닙니다. 인공화합물. 자,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발견된 재료 중에 가장 경도가 세다고 했죠. 이 입방정 질화봉소가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도가 다이아몬드의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경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유사한 특성을 가졌고요. 경도가 다이아몬드의 3분의 2까지 나와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도 안정된 고속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구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거는 절삭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공구가 가져야 될 일반적인 구비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절삭 공구의 재료가 탄소 공구강이 있었고, 여기다가 합금 원소들을 조금 추가한 합금 공구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텅스텐과 크롬 등을 특히 많이 첨가한 고속도 공구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말을, 탄화 분말, 뭐 이런 분말들을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그런 소결이라는 걸 해서 만드는 재료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재료는 보통 좀 경도는 높은데 취성이 강해서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조경질 합금이 있었고요. 세라믹이 있었고, 세라믹이 좋은 재료긴 한데 취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좀 다른 분말들을 첨가해서 만든 서맷이라는 세라믹과 메탈의 합성어로 만든 서맷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방정, 지라금속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공구 재료를 만들어 쓰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